네, 2부 주제는요, 전세 사기 예방법입니다. 네, 최근에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타까운 소식들도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고, 뭐 세종시나 인천 미추홀구 이런 데도 계속해서 좀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30분 전에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안이 또 국회에 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정부 정책과 포함해서 관련된 소식들 같이 재테크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세 사기를 좀 당하는 피해자의 대부분들이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막 시작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사기 피해를 좀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전세 사기가 또 부각이 되나요? 그러게요.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1만 1,132건, 또 피해 금액은 1조 8,281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임대인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전세 사기에 대한 제도가 미비했다,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2020년에 시행이 됐던 임대차 3법에 대한 지적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020년에 이제 임대차 3법,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세입자가 원하면 전 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1회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때 가격 상한은 5%로 제한이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회 연장 후에 다시 재계약이 할 때는, 그때는 가격 상한제 5% 이런 거 상관없이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늘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전 월세 상한제로 전셋값이 지금 5% 넘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치의 상승분을 미리 올려서 최초에 계약할 때 높게 전세금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값이 이 당시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셋값이 당연히 오르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1회 연장권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전세 품귀 현상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세기 품귀 현상이니까 당연히 전세값은 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세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더불어서 이렇게 지금 2020년에서 2021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자 여기에서 또 이제 뭐 투기라고 할 수 있으면 또 투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빌라를 사들이는 무갭 투자, 그리고 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오히려 이제 돈을 받고 집을 사는 프리미엄 플러스, 그 플러스 프리미엄, 그 풀핏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무분별하게 성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작년부터는 갑자기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택이 굉장히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대출금리도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낙에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 전세라던가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수면 위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각도의 원인들이 한 번에 좀 뭉쳐지게 되면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빌라왕 사태라든지 막 그렇잖아요.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관련된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는 매매나 전세 가격을 비교적 우리가 좀 투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KB부동산이라던가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게 가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가격을 좀 투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80에서 90% 수준으로 아파트보다 이 전세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허점을 노렸던 사람들이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게 책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도 오히려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집값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익까지 챙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전세 보증금들을 받아가지고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만기가 된 세입자들에게는 보증금을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잠적을 해버리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뭐 빌라왕이나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이 많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요즘처럼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좀 선호하게 되면서 빌라 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요. 그러면서 기존 세입자들에게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네.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 이슈가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집을 경매에 붙여도 낙찰가가 좀 낮아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올해는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조금 더 무서운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최근에 좋지 않은 세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세에 대한 피해를 막거나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좀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진 않을까요? 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훨씬 더 이제 심적으로도 안전하고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앞서서 2023년을 기준으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1조 8천억 원 수준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보증공사의 재무 건전성도 함께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증 배수가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전세금에 대한 이제 반환 보증마저 중단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주택보증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보증 배수예요. 네. 2021년에는 49배였고 2022년에는 54.4배로 늘었는데 올 연말까지 60배까지 이 보증 배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도시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이 주택보증공사의 보증 배수는 자기 자본의 60배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올 연말이면 이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세금 반환 보증을 비롯해서 보증 상품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말 다행히도 이게 좀 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70배까지로 확대되는 네네.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70배로 확대가 됐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약간은 임시 방편이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정부 쪽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재무 건전성이 또 악화되고 있다니까 이 부분도 리스크로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전세 사기들이 너무 판을 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아무리 비싸도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옮겨가는 시각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사를 하면서 기존의 세입자를 구해야 네. 되는 상황인데 전세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집이 계속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세 사기로 불안해지니까 이제 차라리 그냥 조금 비싸더라도 월세를 네. 살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대학가 주변의 월세가 2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월세가 이제 40에서 50만 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60에서 70만 원까지 올랐고요. 특히 서울 신촌 쪽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기본 월세가 거의 한 8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네. 하고 여기서 뭐 관리비라던가 공과금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내면은 그냥 한 달에 집값으로만 한 100만 원을 내는 건 그냥 우습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월세 쪽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월세는 계속해서 더 오르게 되고요. 결국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초년생이라던가 직장인,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제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사회초년생들 식비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막 굶는 사람들도 있고 또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금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상승세가 더 가파르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막 소득이 높지 않은 직장인들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너무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냐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사회초년생이나 이렇게 대학생들 위주로도 이미 지출이 이렇게 사실 좀 빚부터 안고 시작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많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 이 사기를 빨리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규제들을 하고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지금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로 하나씩 손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 전세 에스크로 제도는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게 맡겨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퇴직연금 얘기할 때 네. 퇴직금을 제3금융기관에 맡겨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 보증금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용을 해도 어느 뭐 제재라던가 제약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죠.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일부 임대인들이 이런 보증금을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갭 투자에 나서면서 지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 맞아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일부 금액만이라도 예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에스크로 제도가 실제로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갭 투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행하지 못하고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금융기관이 전세 대출을 해줄 때 정부의 보증을 믿고 심사를 좀 허술하게 진행하는 허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낮춰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전세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월세 쪽에 하는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식으로 좀 전세 수요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들을 지금 법 제도화하려고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도 이런저런 규제들을 통해서 그래도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가장 확실한 부분은 내가 체크하는 네. 것 같거든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든지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세에 대해서 물론 많이 조사를 하시겠지만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체크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즘에는 또 인터넷에 쳐보면 전세 계약하기 전에 체크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을 여러 곳 돌아다니실 텐데요. 네. 부동산을 돌아다닐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위주로 여러 곳을 선택해서 돌아다니시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갈 때는 혼자 가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내가 혼자 갔을 때는 내가 혼자서 체크해야 될 것이라던가 물어봐야 될 상황을 약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함께 네.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보면 이런 제도 기관이 있대요. 그 기관에게 의뢰하면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하기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했던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일단은 내가 어떤 집을 선택할 때 이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먼저 여부를 좀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그 보증보험이 가능한 곳에다가 계약을 하는 게 지금 시기에는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좀 주의를 해줘야 될 점은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입 이후에 우선 변제권이 소멸이 됐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됐는데 집주인이 그거를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때는 보험에 가입했어도 돌려받지 못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입이 된다, 이런 여부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그 보험에 대한 약관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등기부 등본에 떼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등기부 등본이라고 한다면 되게 또 사회초년생들이나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서류처럼 느껴지고 되게 맞아요. 어려운 서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등기부 등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 집의 진짜 소유주가 누군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집에는 어느 정도의 빚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를 딱 떼면 한 700원 정도면 뗄 수 있거든요. 등기를 딱 떼면 갑구랑 을구가 나와요. 이 갑구에는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을구에는 저당권이라고 하죠. 즉,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소유주가 동일한 사람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빚, 을구에 제가 이제 빚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빚이 내가 내야 되는 보증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면 내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빚이 너무 많은 을구가 껴있는 집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등기부 등본을 딱 뗐는데 등기부가 굉장히 깨끗하더래요. 네. 그래서 이거 깨끗하니까 믿고 할 수 있겠다 하고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60억 원 가량의 채금을 미납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또 보증금에 대한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세청에 들어가서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치면 그 체납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주셨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오래된 부동산을 위주로 혼자 가는 것보다는 좀 믿을 수 있는 친구라든지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이 여부를 체크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또 중요하네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 좀 어렵다고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꼭 떼서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체납 여부도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실 뭐 앞서서 이런 부분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외에도 저희가 좀 살펴볼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세 보증금이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천 단위, 억 단위가 되는 거기다 그쵸, 보니까 네. 약간은 좀 싼 집을 찾아야 되는 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싸면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의 적정 시세를 좀 주변 시세와 함께 비교해보면서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의 보증금 이때 이렇게 너무 싼 주택들은요,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또 이제 경매를 했을 때 보증금에 대해서 전액적으로 반환을 할 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부동산 테크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가 사려는 계약하려는 주택의 매매가, 전세가 시세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됐다면 바로 근처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해야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한 확정일자라는 것도 부여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뭐냐면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인은 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꼭 부여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저희 주택에 대한 시세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꼭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적정한 시세로 잘 형성이 돼 있는지 가성비 있는 곳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입신고를 또 꼭 최종 계약 이후에 해야 된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보니까 기봉이 님이 너무 와닿는 주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걸 다행이에요.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곤두세워서 집을 구하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근에 뭐 집주인들이 뭐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전세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내게 너무 많은 서류들을 요구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났던 것 같은데 그만큼 전세 사기나 이런 위험성이 많이 커졌고 또 사람들이 이 정말 작고 소중한 돈이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돈으로 이제 지출을 하는데 혹시나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와닿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에 대해서는 최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애플이 이제 부품을 독립하고 있습니다. 칩뿐 아니라 부품까지 좀 독립에 나선 가운데 관련 업계의 영향들은 어떨지 영향들을 체크해봤고요. 2부 주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빌라왕이라든지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그래도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다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